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이죠.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5월도 이제 접어들었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6월 초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정말 기괴하고 기이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야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묘사한다면 뭐라고 묘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재명을 우리가 진보다 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보 좌파가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깨끗한 거. 도덕적으로 청렴한 거 이거를 진보 좌파가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그랬고 노회찬 전 의원도 그랬었고 자기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식의 논란의 치욕스러움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어떤 지경까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만큼이나 이런 어떤 청렴함을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재명은 완전히 그냥 반대 급부죠. 청렴함과 정반대에 있는 거, 악 그 자체, 법과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어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을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요. 이거는 무슨 뭐 규칙을 어기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런 식의 어떤 깽판을 부리고 있는 거를 보면은 좌우 보수 진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깡패 조폭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죠. 삼권 분립은 개나 줘버리고 대법원장까지도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대법원의 어떤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 2심 재판부의 선고 날짜조차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짜까지는 절대로 선고하지 마. 만약에 이전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이게 지금 무슨 깡패지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보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나는 보수일소이다. 나는 보수이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보수 쪽의 인사들,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재명이가 섭외를 했었죠. 불행하게도 이제 정규재 선생 같은 옛날에는 정말 이 보수 진영의 어르신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이재명을 위한 꼭두각시 노릇을 하시는지 참 비극이죠. 근데 뭐 저런 식의 보여주기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재명이 끊임없이 정책적으로도 물론 그것도 보여주기식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수다. 상속세가 됐거나 부동산세가 됐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낮추겠다. 나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고 실용주의자다. 이런 식의 지금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자기 스스로를 보수다라고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뭔가 좀 오버랩이 되기는 됩니다.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보수 쪽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하루 만이었나요? 몇 시간 만이었나요? 바로 그냥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말 바꾸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을 지키는 게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헌법은 파괴해요. 제가 진보라고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가 아닙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저기 지금 나왔던 영상 자체가 이재명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00만이 됐나 봐요. 100만이 넘어가지고 골드 버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감을 밝히면서 자기가 이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재명은 보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형 보수지.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한 사람인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미친 사람의 얘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더 좀 현기증이 옵니다. 미친 사람의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제맛인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도대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보수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마디로 좀 현타가 옵니다. 야,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미친 사람의 미친 소리를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친 행동 아니겠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자고요. 왜 자기가 보수라는 겁니까? 세 가지가 있대요. 규칙을 지키자. 상식을 회복하자, 공정하게 균형을 갖자. 요 세 가지가 이제 보수의 가치인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규칙과 상식과 공정하게 균형을 갖자라고 하니까 자기가 바로 뭐다? 이른바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활용 정점으로 뭐라고 합니까? 법 좀 지키고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뭐 퓰리처상 이런 것들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퓰리처상의 범위를 가장 이제 그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사건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저 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이가 하소연하듯이 제발 법 좀 지키고 삽시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퓰리처상감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재명이가 법 좀 지키고 제가 진짜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좀 법 좀 지키고 살아라 재명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염치, 이런 거 자체가 재명이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를 둘러싸고 지금 범죄 혐의가 몇 개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재판만 해도 몇 개죠? 아니 뭐 이런 거 다 치워놓고 애당초 지금 최근에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 확정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노무현 때 DJ 때, 아니 문재인 때 문재인 때는 물론 뭐 마틴 가 있다라고 쳐도 노무현 김대중 때만 하더라도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논란이 지적이 돼, 그리고 또 언론사들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하야하지 않았나요? 나 장관직은 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사임하고 내려오고, 나는 뭐 이런 직 맞는 것 같지 않다, 내려오고, 최소한의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식이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재명 같은 인간이 등장할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지금도 솔직히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과 오범이, 사범인지 오범인지 모르겠지만 전과 오범이 법 좀 지키고 살자 이딴 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제가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정말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과가 하나만 있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치욕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인데, 그 정과 가운데 검사 사칭, 음주, 운전, 정말 무슨 뭐 시정 잡배들이 할 법한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법 좀 지키고 살자라고 하는 얘기하는 이 모습을, 도대체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이 모습을 기억을 할까요? 이재명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쪽보다도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가 도대체 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 물론 새로운 길을 찾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이재명이가 전통을 지키고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애당초 이재명한테는 진보냐 보수냐 이거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치욕스러운 이유, 그냥 포퓰리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권력욕에 찌들어 있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 가지고 불타오르는 악 그 자체가 이재명이에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온갖 모함을 당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길래 미쳤나 저게 싶었는데, 저 얘기의 맥락이 이거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비난이 뭐라는 겁니까? 가짜 정보 뉴스,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무원들을 갖다가 사적으로 이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장동이 됐거나 백운동이 됐거나 관련된 사람들 처벌 안 받았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려 7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나 극단 선택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재명이 뭘 잘못했냐고요? 뭘 잘못했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도대체가 이재명의 존재는 뭐가 잘못된 거냐,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지금 여유가 넘칩니다. 지지자가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공짜를 뭘 받았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도 만드는 세상이다. 이화영이가 없는 것을 만들었었나요? 이화영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화영이 없는 것을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민주당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술자리 회유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과했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이다 라고 우겨가지고 이재명을 무죄를 만들어 위해 가지고 그렇게나 난리를 쳤던 거 사과했나요? 없는 거를 있는 것이다 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탄핵시켰는데 그게 다 기각이 되고 난 뒤에도 사과했나요? 이게 인간입니까? 정치인에게 앞서가지고 인간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씨부리고 있습니까?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지에 대해 가지고 사법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인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